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총선 행보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저력과 뚝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지원 유세를 벌이는 종횡무진의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해서 촌천살인의 논평과 비판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전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아마 지난달 27일부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연세도 있고 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 저쪽에 있었는데 네네. 오셔갖고 얼마나 역할을 하겠느냐 네네. 이런 비판론도 좀 있었어요. 네네. 회의적 시간이 많았죠. 네. 예. 그런데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없었으면 통합당이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건가 이런 정도로 맹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 유세를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찬 대표와 그 김종인 위원장이 동년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해찬 대표는 60대, 65인가요? 지금 8입니다. 8. 52년생입니다. 예. 68이시고, 김종인 위원장은 80대시잖아요. 80대.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정력적으로 지금 광폭행보를 보이세요. 동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300km를 뭐. 어제도 예. 그냥 뭐 경기도에서 강원도, 충청도에 300km를 뛰었고, 오늘도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차로 이동만 해도 그 지치는데 가서 유세장에 나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근데 일입니까? 그 아시다시피 메시지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예. 사람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럼 컨텐츠도 준비해야 되고 아, 그럼요. 이게 무슨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할까를 머리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연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와, 그건 뭐 대단한 거죠. 분초를 쪼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온갖 후보들은 다 와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면 전국적인 그런 이슈도 주도해야지만 그렇죠. 그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자를 또 띄워주는 예. 그 얘기를 또 해야 하고 해야 하고. 그 지역의 또 현안도 좀 파악해갖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계속 뭐 이렇게 쉬실 시간이 없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서 딱 두 가지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조직을 장악해버렸다. 예, 완전히 장악했죠. 왜냐면 여기가 또 사실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구난방. 예, 좀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 딱 해갖고 그것들을 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게 딱 뭐가 보여지냐면 왜 황교안 대표가 예. 그 1인당 50만 원을 무조건 현금으로 당장 지급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 그 지역구 후보들 중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 그랬군요. 아니 이게 네. 전체적으로 당론이 있어야지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금 당장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아니 저기 여기 당론은 원래 저거 아니었어? 저 퍼퓰리즘이라고 네. 그런 거 네. 현금 살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왜 갑자기 그래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하느냐라고 불만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서서 이거 좀 컨트롤해라. 예. 황교안 대표를 컨트롤을 김종인 위원장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게 딱 어떤 구도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선거를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전부 다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해프닝 하나로. 왜? 사람들 입에서 바로 김종인 선대위원장 뭐하냐. 전체적으로 메시지는 단일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바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 전체적인 판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죠. 거기다 하나 보태면은 네. 지금 관악갑에 김대호 후보 제명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 보고를 받고 딱 한 번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제명 조치에서 차단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일사불란하게 이 윤리까지 열어서 탁 제명해내고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면 아마 와그라고 그게 무슨 제명감이냐 뭐 어찌고 난리 법석일 텐데 그렇죠. 조용하잖아요. 네. 그만큼 장악력, 리더십이 확고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통합당이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뭐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윤리위 소집하라 이것도 언제 하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늘 그냥 이 여론에 뒤져서 예. 하려면 진짜 단칼에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어쨌든 조직을 장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속도 뭐 속도감과 그 이 권력의 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왜 아무 권력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천도 예. 다 끝났고 예, 와서 그러니까요. 무슨 칼이 있느냐. 예, 예. 누가 김종인 위원장은 누가 무서워하느냐. 그렇죠.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무서워해요. 예. 지금 뭐 거기 공동선대위원장도 신세돈 씨 교수고 박형준 위원장이 있지만 또 미래한국당에도 원희철 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딱 거느리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당을 움직여가고 전체적인 선거판을 지금 이렇게 리드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능력이 메시지 능력인 것 같아요. 아주 탁월해요. 예. 촌철살인입니다. 그렇죠. 메시지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 왜 이 메시지가 단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이슈를 터뜨리고 그 이슈를 장악해서 쭉 가져가다가 그 이슈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다 메시지의 힘 아닙니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근데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언제 던져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요. 이슈 전환 능력에 대해서. 4년 전입니다.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거 끝을 내면 안 된다 어쩐다 막 그 지지고 당이 볶고 있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그날 밤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기사거리 이제 끝날 거야. 그거 딱 끝나. 내일이면 다른 기사 쓸 거야. 그러고 가버렸대요. 그 기자들이 뭔 소리야 지금 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인데 근데 다음날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딱 나섰더니 야권 통합할 겁니다.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야권 통합을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며칠 전까지 국민의당 안철수랑 절대 안 해. 그런 거 없어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김종인 입에서. 근데 아침에 우린 야권 통합 다 준비돼 있다. 뭐 하면서 조건 제시하면서 딱 하니까 필리버스터 완전히 사라지고 블랙홀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제 장악력, 의제 전환 능력 이런 거 너무 정말 탁월하다는 거죠. 지금도 김정일 위원장 첫 기자회견 때 보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게 1965년도인가 그 3대 신익희 대통령 후보의 그 유명한 선거 구화입니다. 이걸 딱 터뜨리니까 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아무리 옛날 거도 지금하고 똥 떨어지니까 그런 능력이 있고 그 후에도 경제 문제 이건 뭐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뭐 전에 천안인가에 어떤 그 분이 대통령 앞에서 거지 같다가 있다가 많은 곤욕을 치렀는데 거지 정도가 아니라 깡통을 찰 정도라 깡통론을 딱 들고 나오고 이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성장이다. 실업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최근에 가면은 윤석열 조국 프레임에서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런 프레임들을 착착착 걸어가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인 위원장의 필요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번 선거는 무조건 경제 문제였어요, 사실. 경제죠. 경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도 진영에 이렇게 지지한다거나 이렇지 않은 일반 평범한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도 뽑아줬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다 뽑아줬어. 하다못해 지방선 의원도 다 뽑아줬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 좀 갖고 와. 이제 뭘 했는지. 그런 성적표를 내놔야죠. 우리 먹고 살게 해준 거냐? 우리 지금 실업자 안 늘어났느냐? 라고 묻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주 교묘하게. 경제 나빠진 게 정부 탓이야? 이거 코로나19 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무너져갖고 우리도 나빠진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또 먹힌 거예요. 믹스가 돼버린 거야. 네, 경제 실정을 막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막 148만 원씩 막 쥐어준다고 하지. 네. 유럽도 막 경제 위기라고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묻어서, 아, 세계가 다 나빠졌으니까 우리도 나빠졌는데? 하고 그냥 묻히는 거를 아주 조목조목 지금 다시 되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제대로 생각해봐. 경제 뭐 때문에 나빠졌지? 지금 상황이 어떻지? 하고, 이 안개를 걷어내고 실상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 탁월한 어떤 메시지 장악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오전에 지금 D-7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경제 실정론, 또 정권 심판론 이걸 지금 아주 강조를 했어요. 네. 지금 경제가 오늘 각 언론에서 보도된 거 보면은 지난해만도 해도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728조 8천억인데 거기다가 공무원 국민연금 이 부채까지를 따지면 1743조 6천억이라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의 빚이 1인당 갖고 있는 빚이 1,400만 원이에요.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각 정당들이 서로 이 코로나 핑계로 해가지고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자체 장들까지도 그냥 뭐 긴급 재난 네. 기금이다, 무슨 지원금. 생활지원금이다 해갖고 막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7일간에 김종인 위원장이 얼만큼 현재 코로나 착시로 묻혀 있는 경제 실정론, 경제 실정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널리 전파하느냐, 여기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김종인 위원장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한 가장 큰 점이 물론 조직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광폭 행보로 이렇게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메시지 관리, 메시지가 선거에 A부터 G다. 처음이자 그렇죠. 예. 끝이다. 그 메시지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목 살겠다, 갈아보자가 지금까지도 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각인되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때문에라도 김종인 위원장은 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늦게 왔지 않느냐 하는 뭐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과거 역대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고 외국 선거에서도 경제가 나쁜데 선거에서 이긴 애는 없습니다. 네. 과거 부시, 네네. 아버지 부시 때 네네. 골프전 이기고 그래갖고 뭐 난리가 인기가 났죠. 난리 났는데도 완전히 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클린턴이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하면서 이거 한마디로 경제가 그때 아주 나빴거든요. 지금도 우리 경제는 뭐 국가 부채가 엄청난 데다가 뭐 재정 적자도 지금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묻혀버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지난 3년간의 평가 자체를 완전히 없는 일로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무섭긴 무섭나 봐요. 지금 해서는 안 될 거를 지금 민주당이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해서는 안 될 거가 남을 키워주는 거예요. 언급을 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호중 사무총장 지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돈키호테다. 황교안에 대해서는 돈키호테의 말, 에마, 노신한테 에마다. 그리고 박경주는 하인 시종, 산초다. 돈키호테.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그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수준이다. 뭐 경제 그게. 근데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참 미스가 뭐냐면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예, 언론들은 딱 받아서 쓰죠. 다 받아서 쓰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김종인의 그 뭐랄까 위상 내지는 저력 내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는 셈이 됐거든요. 자기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이 진짜 무서우면 무시했어야 돼요. 자꾸 민주당의 지도부가 언급을 할수록 김종인을 언급을 할수록 김종인의 주가는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진다 한다면은 지난 20대는 거기 그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비대위 대표. 그때 그러면은 에마는 문재인이고 시종은 윤호중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도 왜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부분을 많이 또 이렇게 서포팅 했잖아요.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정책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놀라운 일랄까 뭐 이 선거 전국을 주도하는 핫 이슈가 긴급 재난 지원금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찬반을 떠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영세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소 중소기업 거기에 또 이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일단 빨리 즉시 주라. 이걸 다 국회 의결을 거치고 하다 보면은 5월, 6월에 그때나 가서 준다 한다면은 5월 말이나 그럼 그동안에 뭘 먹고 살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먹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해서는 안 될 게 긴급 조치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구사 정권 때 긴급 조치 때문에 민주화가 완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긴급 조치.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서 의회의 견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잘 아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 국회 동의 필요 없어. 그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라고 하는 건 의회도 사실 견제도 받지 않고 하라는 거니까 저는 선례를 남겨서 안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만큼 절박하니까 수를 완전히 또 뒤집어서 우리 그 눈치 보지 마. 긴급 재정 명령권 해. 제1야당이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이 지금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 버렸어요. 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한 달간 뭘로 먹고 살아라는 거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또 YS 때도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을 했어요. 그때 금융실명제 하면서. 예.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때 국회를 열어 가지고 그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그거 다 있지만 누설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지금도 지금 선거가 한참인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 다 오라고 뭐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준 전시에 범금 갈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국이 다 전쟁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나라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국회를 뭐 곧해요 소집한다면 못할 것은 없지만 국회라는 거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을 내야 하고 전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김정인 위원장의 그 수라는 건 저는 저는 이제 찬성 반대가 뭐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고단위 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 능력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하게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보험제. 예. 전국민 의료보험제는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경제수석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후에 보사부 장관으로 했죠. 그래갖고 지역 후보를 완전히 확립을 했죠. 예, 지역 후보를 통합해서 완전히 통합한 건 이제 DJ 때고 예. 어찌됐든 그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것도 김종인 수석의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이 이긴다.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내 감이다. 내가 선거라고 생긴 것은 안 치러본 바가 없고 지난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이 있을 때 다 민주당이 진다고 했을 때 나는 이긴다고 자신했고 했는데 그렇게 됐지 않느냐.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느끼는 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과반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 저는 상당히 김종인 그 평가 이 예측에다가 그냥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냐. 돈 몇 푼씩 나눠주는 거. 또 이 코로나 이게 잘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가 너무 못한 거예요. 지금 뭐 10,000명이 훨씬 넘어가 있어요, 확진자. 그럼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저는 이제 4년 전 예를 하나만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4년 전에도 그 민주당은 통합당보다 사실 더 긴장판이었거든요. 예. 정말. 예. 거기는 일사불란이라는 게 없는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은 언제나 예.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을 그 대표라고 지금 모셔왔으니 얼마나 부글거리고 맨날 기자들한테 딴 얘기하고 했겠습니까? 완전히 그 속에서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다 생각이 있거든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나도. 기생충에서 나오는 데서 그때 이미 했어요. 내가 다 생각 있고 계획이 있거든. 뭐 이렇게 지금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뒤돌아보면 정말로 메시지 던질 때 메시지 던지고 이 호통칠 때 호통치고 나 이게 이따위로 못했어 그러고 지금으로 가버리고 이런 전체적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이렇게 서술이 볼 분은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이번 총선 역할도 크지만 지금 선거 막판에 강중만 전북대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주 네네. 진보적인 학자고 과거에 싸가지 없는 진보, 강남 좌파 이런 책들도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쇼핑은 투표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책을 냈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문바들의 행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진보 이론가로서 또 뭐 진중권 말씀하시는 진중권 이런 교수가 진보 진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진보 진영 내에 이런 비판론자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강준만 교수가 주장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상도의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제 상도의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조국을 뭐 옹호하고 이런 건 떠나서 조국이 그렇게 사실 국론을 분열시키고 난리가 났는데도 2차적으로 또 옹호한 점. 그러니까 뭐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운운한 점은 국민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증오와 분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한 사실 배반이다. 이건 진짜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최소한 상도의가 없는 그런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 국민을 정치적 소비자라고 볼 때 소비자한테 약속을 지켰으면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상도의 아니냐. 근데 당신은 약속을 그렇게 찰떡같이 해놓고 통합을 하겠다. 뭐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 해놓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유시민에 대해서는 이거죠. 반지성의 어떤 상징이 됐고 또 어용이라는 말을 이게 그것이 좋은 의미로 마치 어용 언론 또는 어용 지식인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처를 해야 된다, 나서야 된다라고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온갖 그 친문들이 전부 다 우리가 모두 다 어용이다, 어용이 어때서 그러면서 최소한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 정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때로 몰려가서 난리를 치는 그런 역할을 최소한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또 유시민이 지금 갇혀 있는 건 딱 1980년대 조직보 이론이다. 조직보 이론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겁니다. 그 조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행도 숨겨야 된다. 또는 어떠한 것도 지켜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당시에 제 기억에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폭행을 숨기면서 사실은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바로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의 대표적인 게 조직보위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설익은 운동권 학생들의 또는 운동권 조직의 그런 악랄한 악마적인 그런 생각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다. 문재인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사실은 그 선으로 위장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문바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바들이 진보 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용 언론으로 네. 이렇게 강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만 뭐 진보 세력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다 할 경우는 뭐 탈퇴를 하겠다, 절독을 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가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진보 언론들이 어용 언론으로 빠지고 기자들도 기관 보도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했어요. 한겨레 신문과 미디어오늘 기자들 각각 다른 이유지만 뉴스타파도 뭐 이렇게 뉴스타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게 그 정권을 비판한 기사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 만약 그렇게 나갔다면 신문사가 기자를 보호해야 줘야죠. 네. 신문사가. 근데 징계를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하도 친문들이 떼거리를 몰려와서 난리를 치니까. 네. 이건 언론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후원금 끊겠다, 구독 취소하겠다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사실 언론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기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원래 강진만 교수는 과거에 보수 언론 안티조선 운동의 대부죠. 대부였고 상당히 진보 개혁 세력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지식인 아니었습니까? 네. 전북대 교수를 하고 있었지만 아마 강준만 교수처럼 한때 전국을 풍미하는 네. 그런 지식인도 없었을 정도로 요새 진중권 교수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신 분인데 이런 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또 친문 세력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네, 제정신을 갖고 있는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강준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도 이 정치 권력이 정치 소비자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가 주인이 돼서 마치 국민들을 하인이나 시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